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려야겠네요. 춘천 시온 숲속 의아침뷰 아파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땐 저도 참 예쁜 이름이다 싶었어요. 숲속의 아침, 뭔가 딱 그 말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선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수도권보다 조금 덜 알려진 지역에선 분양가도 부담이 덜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그래서 새 출발을 준비하기 딱 좋죠. 춘천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도시, 강원도 치고도 교통이나 인프라가 괜찮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시온 숲속 의아침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18세대, 공정률 77%까지 올라갔고요. 2024년 6월 입주를 목표로 모든 게 착착 진행 중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짓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졌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공사가 멈췄어요. 왜?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이었어요. 이쯤 되면 누군가가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보증금은요? 이미 다 낸 돈은 어쩌죠? 맞아요. 그 돈이 문제입니다. 입주 예정자분들 많게는 1억 원 넘게 내셨고요. 전체로 보면 약 300억 원. 그 돈이 지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보증기관이 있으면 내 돈은 안전하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요, 지정된 계좌에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시행사가 그 지정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계좌로 보증금을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허그는 우리 계좌에 들어온 77억 정도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전체 보증금 300억 중에 고작 77억. 그나마도 선착순 같은 구조예요. 5월 30일까지 환급 신청하라고 공지도 올라왔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어쩌면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즉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처럼 파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은 금액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구조죠. 근데 그 수익도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돌아오진 않아요. 먼저 정부 기금 100억 원을 빼고 환급한 77억을 빼고 그 다음엔 시행사 채무 갚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거든요. 입주자들의 순위는 한참 아래입니다. 지금 입주 예정자분들 너무 힘드시겠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간절한 보금자리였는데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셨어요. 허그, 새마을금고 시행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형사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에요. 정말 명백한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춘천시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함께 자문단을 꾸리고 공매 대응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입장에선 늦었어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이미 피해는 났고 이미 돈은 빠져나갔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까요? 예전에도 이런 민간임대 보증금 피해 사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했죠.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제도는 왜 존재하나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 문제 아닐까요? 보증금이라는 건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부모의 희망이고요. 퇴직한 어르신의 노후예요. 그 돈이 공사 중단된 건물에 박혀 있다면 그 삶도 같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문제를 기억하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목소리 내는 걸 응원하는 거고요. 정부와 기관이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도를 반드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언젠가는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어요. 공매가 끝나고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입주가 이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때 그 집 안에 들어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견딘 분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래요. 이 집을 기다렸던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누구도 쉽게 그냥 손절해요라고 말하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감시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버티고 끝까지 기억하고 바꿔나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셔요.